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도가 사상 기출문제 풀이를 엄청나게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오늘 찍을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원해서 아무튼 빨리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올려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원하는지 몰랐네요. 자, 한번 3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인은 참된 삶을 지닐 수 있다. 진인이란 말이 나왔네. 자, 진인이란 건 누구였지? 장자를 우리가 배우면서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진인이란 말이 있었어. 우리 또 뭐가 있었지? 진인 말고도 지인이란 말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인, 그리고 뭐 천인, 성인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제가 장자 판단할 때는 뭐 지인 혹은 진인 요 정도로 장자를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이 지문은 장자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뭐 도라는 단어 나와 있고, 근데 또 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가라고 하기는 또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도라는 단어는 유가에서도 쓰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불교에서도 쓰고, 우리 조금 배웠죠 불교? 그리고 도가에서도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들로 제지문이 누군지 찾는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자 또한 고대 동양 사상가라는 거, 유학 유불도 다 이제 공자, 맹자, 순자 고대 동양 사상가였고, 장자 고대 동양 사상가예요 여러분. 노자도 마찬가지고요. 1번부터 한번 보자. 일체의 분별을 넘어선 장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 사람이었지? 자기 중심적인 관점 가지지 말자. 이런 관점 가지지 말고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다 갖지 말고 모든 것을 도의 관점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자의 관점이었죠. 그럼 1번부터 보면 일체의 분별이란 거는 구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분별을 하지 말고, 분별을 넘어서 정신적 자유의 경지, 어떤 경지냐? 소요의 경지예요. 소요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아닌데 2번은 한번 보면 오감으로 터득한 지식만이 절대적이라고. 오감은 인간에게 이제 내재된 그냥 5가지 감각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장자 학습지 필기에 한번 썼을 거예요. 장자의 사상 옆에 이렇게 쓰라 그랬었죠.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 절대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왜? 그거 감각이나 경험은 항상 달라지고 딱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오감으로 터득한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거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참된 수행으로 만물을 차별하면 안 되지. 지금 차별하지 말라고 장자가 얘기를 했었죠. 뭐 재물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재물의 뜻 한번 써볼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좀 많이 복습을 하는 편이라서 재물이란 건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건데,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거. 근데 이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너 차별은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4번, 인간과 자연의 위계를 세우면 안 되고 자연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장자가 얘기를 하잖아.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기라고. 제가 강의에서 성동일 아저씨가 그렇게 시냇물에서 자연과 하나된 모습을 짤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랬지? 인간과 자연의 위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마치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기라.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거 4글자로 물, 아, 일, 체라고 했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되.
그러면 5번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맞는 것 같은데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나? 근데 또 보편적인 사회 제도에 따라야 된다? 에이, 요거는 가장 적절하지도 않고 이런 사회 제도라는 거는 장자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도가사상은 노자든 장자든 다 인위적인 걸 좋아하지 않고 무의에 따라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넘어가 볼게요. 7번으로. 또 고대 동양 사상가야. 오케이 하는 거면 체크된 거 한번 알아보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런 거를 한자로 도법자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옆에 써놓기만 하세요. 그냥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와 자연이 강조되는 걸 보니 도가 사상가인 것 같아. 더 보자. 무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무의 정치를 굉장히 강조하네. 노자겠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자연을 본받지 않고 여기 나와 있잖아. 도가 자연을 본받았는데 어떻게 자연을 본받지 않고 도만 따를 수 있어. 이건 땡이죠. 그러면 갑, 을, 정 다 나갔네. 병 아니면 무가 답이겠다. 여기가 비어져 있으니까. 그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소박하게, 그치? 인간의 소박한 본성에 따라 사는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맞네요. 둘 다 되어 있네. 덕을 쌓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 아니야. 도가는 인위적인 규범 이런 거 유가 엄청 비판했죠. 덕을 쌓아야 하는 거 맞지만 인위적인 규범 땡.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은 병이겠네. 그죠? 그래도 더 보자. 끝까지. 타고난 본성, 인간의 타고난 소박한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답이죠. 그래서 병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3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도로서 사물을 봐라. 그러면 사물들 사이에 귀천, 귀하고 천함, 귀하고 천한 거는 없어. 왜? 평등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 도로서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안 보고 사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자기만 귀하다고 하고 상대편을 천하다고 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만물은 모든 것은 항상 평등한 것이니 어떤 게 더 못하고 어떤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도가 사상가겠네. 그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 여기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봐라 도가 중에서도 장자가 조금 더 강조한 내용이라는 거.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사물의 가치를 사물의 쓸모 여부에 따라 가치를 매기면 안 되지. 만물은 평등한데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매겨.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평등한데. 그래서 땡. 2번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도를 체득하는 건 좋지만 지식? 아니야. 뭔가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죠. 오히려 노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자도 도가사상가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무지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세속의 가치나 인위적인 가치들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 요 무지의 상태를 추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맞아.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시비를 분별해야 된다. 시비라는 건 옳고 그름 이걸 나눈다는 건데 안 돼. 이렇게 분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장자는. 4번 인의를 실천함으로써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너무 맞는 말 같지? 정신적 자유의 경지 아까 또 뭐 배웠잖아 우리. 소요의 경지라고. 제가 그때 가영이 여러분들 알려나? 가영이 아나? 아무튼 강의 때 제가 보여줬어요. 이상한 성대모사를 하면서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그 짤 알지 여러분? 가영이가 떠나면서 인사하는 그 짤 알잖아. 공주 같은 드레스 입고 안녕. 아무튼 행복하세요 짤. 왜 세속의 것들에 이제 속박받지 않고 정신적 자유의 경지 소요. 근데 맞아. 근데 인의를 실천하면 안 되지. 왜? 이거 도가사상가들이 비판했던 거야. 인의 누가 얘기한 건데 육아사상가들이 인과 의, 효, 충, 서 이런 거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가에서는 야 인이나 의 같은 거는 다
대도가 무너져가지고 생긴 거다. 이거 도가 중요한데 이게 무너져서 인이가 생긴 거야. 이거 안 돼 라고 해. 그래서 이런 거는 인위적인 거야. 인과 의는 인위적 같이. 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실천하라고 하지 않아.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겠네. 그러면 미추, 아름답고 추함, 빈부, 가난하고 부유함, 이런 거에 구별하는 건 다 상대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되지.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부유한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다 상대적인 거야 라는 걸 깨달으라는 게 장자의 관점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 처음부터 답 나와. 나라를 작게 하고 뭘까? 소국.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과민. 여기서 과는 절대 많다라는 뜻 아니라 그랬어. 적을 과라고 했어요 제가. 소국과민 누구야? 노자의 정치 사상이죠. 노자겠네. 그래서 보면은 읽어보면 좀 재밌어. 도구가 있어도 쓸 일이 없게 해라. 도구 막 이런 거 인위적인 거잖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뭐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탈 일도 없고, 왜냐면 나라가 작고 백성도 적은데 뭐하러 다른 나라로 가. 그냥 거기서 살면 되지. 군대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전쟁도 안 해. 이웃 나라끼리 서로 마주보며 닭이나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서로 왕래하지 않아. 왜?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소박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막 다른 나라 가서 내 인생을 펼치고 막 부국 강병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자. 자연의 이치, 여기 도라고 써져 있는 거죠. 도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맞지, 도간데. 그 다음에 니은 도덕이나 법률로서 에휴 땡. 인위적인 거지. 법률 같은 것도 우리가 일부러 뭔가를 만든 거잖아. 그다음에 디귿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소박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맞죠? 소국과민. 소규모 공동체. 그다음에 리을 온갖 문명의 이기를. 그치? 여러분 이기가 뭔지 모를까봐. 문명의 이기라는 건 이거야.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것도 나름 문명의 이기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기구 혹은 도구, 문명이 발달하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기구, 도구를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이거 너무 인위적인데? 땡.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3번 넘어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린다네. 나를 잊어버려. 뭔가 무아의 경지에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아의 경지. 아는 나아죠. 내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작용을 벌인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둘이 통하게 된다. 분별작용을 벌이래. 도가라는 거 알겠네. 또 도도 나왔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대? 에이 그냥 사실 이거 키워드만 봐도 알았겠다. 좌망. 좌망이 뭐야 여러분? 한번 써보자.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 어떤 핑구였나? 이렇게 펭귄 앉아있는 사진 짤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앉아서 무아, 나를 잇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좌망이라고 한다. 보자. 1번부터 사물에 대한 분별적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구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요거 장자의 수양법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수양법 좌망. 그리고 도의 관점까지는 맞는데 12선학을 엄격히 구분 아니지. 이런 거 구분 다 상대적이라고 구분하지 말라 했어. 그 다음에 3번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자연을 속박하면 안 되지. 자연을 막 이렇게 내 안에 가두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4번 외물, 바깥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요게 정답이고요. 5번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 좋은데 감각적 경험에만 의지해야 돼? 아니지. 감각적 경험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알려주지 못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이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만. 최상에 사는 물과 같다. 상, 선, 약, 수.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노자가 한 말이죠. 도가 사상가 중에 노자.
왜 세상에서니 왜 물이라고 해?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해주면서도 막 모든 생명체를 자라나게 해주잖아. 물이 없으면 우리도 못 자라. 식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가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면서도 다투지 않아. 이거를 부쟁의 덕이라고 하죠. 부쟁, 싸우지 않음.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낮은 곳에 아주 겸허하게 머문다. 겸허. 그럼 이제 노자라는 거 알고 해보자. 기억부터. 외적 규범인 예로서 이런 거 인위적이라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땡. 강력한 법으로 와 이것도 인위적인 거야. 땡. 겸허와 나왔네. 여기 겸허 알려줬죠? 부쟁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답. 리을. 만물의 근원인 도겠죠. 도를 따르는 무의자연.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한 대로 자연의 질서에 맞춰 수고해야 한다. 맞죠? 디귿, 리을. 정답 5번이에요. 자, 이제 세 문제만 하면 끝이다. 20번. 가의 중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자, 아까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얘기도 하지만 중국 사상가라는 말로도 문제가 나올 때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와, 이거 우리 보니까는 유학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이거 푼 것 같은데 이거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유학에서 했어요.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안 한다, 여러분. 유학 문제야. 도가 문제 아니에요. 유학 문제. 유학. 여러분 유학이라면 헷갈려. 유가. 요거 얘 공자였을 거고 얘 순자였을 거야. 정답은 아마 3번이었을 것이고요. 풀었을 거야. 여러분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두 문제밖에 안 남았다. 14번 봅시다.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래. 자, 기억부터 보자. 이제 도교네. 도교. 중국 도교 사상의 전개와 특징. 황로학파. 황제와 노자의 사상을 숭상하는 학파지. 맞네. 기억 맞고. 특히 노자의 통치술, 무의 통치술을 강조했기 때문에 니은도 맞아. 그러면 오두미교, 그 이름만 봐도 너무 재밌는 오두미교는 도가를 종교적으로 개성한 거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도덕적 선행 없이 종교적 의례만을 강조했어? 아니야. 도덕적 선행을 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뭐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개구리 썰 막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덕적 선행 없이가 땡이죠? 정답은 디귿이네요. 그 다음에 현학. 현학은 여러분 뭐였어? 현학적이다 뭐야?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잘 모르겠는 거야? 잘 모르겠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형이상학적인 것들,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속과 거리를 두고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학문이었잖아. 현학. 그래서 얘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애들을 현학자라고 했고, 얘네가 전개한 사상을 청담 사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청담 사상을 논의하는 숲속에 갇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중림칠현이라고 했어. 그러면 보자. 도가를 철학적으로 개성한 거 맞지? 얘네는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가를 철학적으로 개성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속을 초월하지. 그치? 세속과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청담. 요런 여기 나와있죠? 청담 사상. 청담 사상이란 건 아까 말했듯이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하고 뭐 예술적인 논의를 하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요. 마지막 문제다. 5번.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의. 여러분 누구야? 노자야. 1번. 분별적인 지혜. 아니야. 뭔가 분별하고 구분하고 이런 거 안 좋아했어, 도가 사상은. 2번. 탐욕을 버리고, 그치, 욕심 버리고, 무욕. 노자 무욕, 무지 강조했죠? 백성들이 무욕한 상태, 무지를 추구할 것을. 그래서 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 정답. 3번. 성인이 되기에 인의의 덕. 아니야. 이거 유가 비판했다니까. 인의의 덕, 인위적인 거라고. 그래서 땡. 4번. 지식의 축적. 아니야. 무지 추구했댔죠? 그 다음에 5번.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 예를 회복하라고.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얘도 이제 인위적인 가치죠. 육아에서 말하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도가 문제풀이는